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믿고 보는 밀리터리 지식 채널 슈퍼소닉 TV에 와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도 안승범 대표님 저 소닉 PD가 여러분들과 함께 합니다. 제가 오늘 좀 기분이 떴죠? 아마도 현대로템의 K2전차 계약 때문에 그러신 거 아니에요? K2전차 2차 계약 맞습니다. 저희 이날을 엄청 기다려왔어요. 이게 횟수로 벌써 그냥 만 횟수가 아니라 횟수로 3년 지나서 이제 된 거예요. 진짜 저뿐만 아니라 대표님도 그렇고 우리 사랑하는 슈퍼소닉 TV 팬들 엄청 기다렸어요. 제 기억으로는 이제 2022년 9월경에 이제 1차 계약이 됐는데 네. 그 이후로 이제 우리가 바라는 마음이 해가 바뀌면 바로 2차 계약을 할 것이다. 그게 이제 2023년이죠. 네. 근데 그로부터 24년. 그리고 또 25년. 25년. 근데 계속 이제 중간에 다른 방송에서는 뭐 계약 된다 했는데 저는 저희 방송에서는 안 했어요. 계속 안 했어요. 이거 금방 안 된다. 네, 이 정도면은 절대로 안 된다. 서로 검토하는 게 조건이 상당히 복잡하고 그다음에 현지에서 생산하고자 하는 PL형 이것도 지금 서로 조건이 안 맞는 거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제작업체한테 여러 차례 이제 타진을 해봤더니 시간이 걸린다고 역시 답이 와요. 금방 안 된다. 근데 맞아요. 이게 결렬된 건 아니고 성사는 되는데 어떤 좀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리면 됩니다. 이런 답변을 듣고 시중에 뭐 언론이나 다른 거는 좀 걸으십시오. 저희는 항상 그렇게 얘기를 했죠. 여러 언론 매체들이 작년부터 수출 계약된다, 한다 이렇게 계속 얘기를 해왔지만 저희 슈퍼소닉 TV는 그렇게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안 했죠. 좋습니다. 오늘 이 부분 집중 분석하면서요. 또 저희 슈퍼소닉 TV의 공식 협찬사 광고를 하나 보셔야 되는데 제가 레이번 선글라스도 있는데 제가 선글라스만 한 4개 정도 있어요. 있는데 이게 제일 가벼워. 그래서 레이번을 안 쓰게 되더라고요. 자, 그래서 여러분 이거 조만간 이거 판매가 또 안 될 수도 있어요. 종료됩니까? 또 새로운 선글라스가 또 준비 중이거든요. 그래서 늦기 전에 이 선글라스 제가 광고 내보낼 테니까 구매 부탁드립니다. 전 세계 어디에도 이 KF21 선글라스는 없어요. 아직은 없죠. 그러니까요. 이게 셀레브레이션 에디션으로 이번에 출시가 됐거든요. 이게 초경량 아시안 핏으로 18g입니다. 18g이요. 18g이면 신용카드 3장 무게예요. 3장이면 거의 무게감이 없죠. 이게 평광 렌즈로 이 오클리나 레이반보다 더 높은 자외선 차단 99.9% 그리고 UV는 400등급입니다. 정말 이 KF21 전투기 탄생을 기념으로 해서 특별히 셀레브레이션 에디션으로 이번에 출시를 했고요. 이 선글라스 태에 여기 보시면은 KF21 셀레브레이션 에디션이라고 각인이 또 되어 있습니다. 현재 이 카이 한국우주산업의 공식 굿즈로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고 지금 구매를 하시면 약 2만 원 상당의 여행용 선크림과 클렌징 오일도 사은품으로 드립니다. 제가 이제 선글라스를 좋아하는데 특히 이제 레이반 시리즈를 좋아하는데 가볍고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도 KF21에 로고가 들어가고 그러니까 여기 들어가 여기 태에 각인돼 있어. 참 반갑습니다. 이 물건 나오고. 그러니까요. 자, 그런데 이 KF21 선글라스 안에 이 안경 닦기에도 이 KF21 로고가 써져 있습니다. 여기도 있네요. 이게 보통 흔한 일이 아닌데. 자, KF21 셀레브레이션 에디션 총 4종입니다. 선글라스가. 고정 댓글에 링크를 달아놨으니까요. 클릭하셔서 마음에 드시는 렌즈 색깔, 태, 이런 거 이렇게 골라서 구매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K방산의 수출 효자 중 하나인 이 K2전차 드디어 이 폴란드 2차 수출 계약 이번 달 이거 체결될 것 같습니다. 이번엔 진짜일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 대수가 180대. 설마 또 7월로 넘어가는 건 아니겠죠? 그 정도 뭐 오차 생기는 건 문제는 아니죠. 근데 가만 보니까 이게 5월 달에 거의 확실하게 계약을 하겠다라고 이렇게 예견을 했었는데 이게 또 6월로 넘어간 게 아무래도 폴란드 정부 측에서도 이 대한민국 정부가 약간 좀 어지러웠기 때문에 이 시기를 아마 기다리지 않았나. 뭔가 좀 다 자리를 잡고 깨끗하게 정리가 될 때까지. 그런 이제 비슷한 사례가 FA50의 이제 필리핀 12대가 그것도 이제 딱 우리 정부가 바뀌고 나서 그리고 바로 터져 나왔어요. 그러면 이제 이쪽에서 카이 쪽에서 일부러 잘 보이려고 한 거 아니냐고 하는데 제가 알아본 결과는 뭡니까? 상관이 없다고. 그러니까 그것과는 상관이 없다. 지금 방금 이제 우리 임피디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상대측
상대 폴란드 측. 예, 폴란드나 또 필리핀 예, 해서 그걸 이제 우리가 정치 환경을 이제 지켜본 거죠. 그리고 이제 딱 맞춰서 결정을 이제 해서 알려온 거죠. 예, 이제 사인하겠다. 이게 뭐 카이나 현대로템 업체 측에서 이 계약권을 미룰 수는 없는 거죠. 네, 국내 업체가 그렇게 이제 뭐 한 것이 아니고 네네. 발주하는 상대 나라에서. 뭐 필리핀이라든지 폴란드. 네, 그렇죠. 그쪽에서 이제 그렇게 날짜를 맞춰온 거죠. 그렇군요. 네. 그러면 지난번 1차 계약 180대 이어서 이번 2차 계약도 180대죠? 그러면 이제 나머지 네. 뭐 3차나 4차까지 갈 수 있는데 대략 한 500여 대 남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폴란드가 얘기한 것이 1000여 대. 예, 1000여 대죠. 예. 1000여 대를 이 K2 전차 구매를 하겠다 이렇게 공식 발표를 했고 그래서 1차에 180대, 이번에 계약하면 2차에 180대. 그러면 360대 아닙니까? 그전 것도 이제 뭐 다 따져오면은 뭐 하여튼 500여 대가 남은 거예요, 지금. 그럼 뭐 나머지 1000여 대 중에서 500여 대 남았고 절반 이상이 이제 지금 이제 성취가 된 거고 계약 그 어떤 서류상으로 그러니까 만들어서 이제 납품해야 되는 거랑 또 현지에서 또 일부를 조립 생산하는 것도 있고 그 부분은 이제 지금이 2025년 6월이니까 아마 26, 27년 사이에 다 진행이 돼서 28년도면은 어느 정도 끝날 수 있어요. 1000여 대 가까이. 그럼 나머지가 이제 또 후속 계약이 돼서 다 이어져야 되거든요. 마치 우리 대한민국 육군의 납품이 순서대로 이제 되는 것처럼 뭐 자주포가 그렇게 해왔으니까 뭐 K55A1이나 이제 K9 자주포가 1차, 2차, 3차, 4차로 연속으로 이어서 문제가 없이 납품된 것처럼 이제 그런 어떤 방향으로 이제 궤도에 오르고 이제 있는데 자 여기서 그러면 폴란드가 시간을 끌다가 결국에는 지금 2025년에 와서 이거를 이제 계약을 하겠다 발표를 한 이유는 배경에는 역시 러시아의 어떤 또 다른 침공. 배경에는 이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하고 이제 급한 대로 자기들도 이제 어떤 정비를 해야 되니까 군사력을 무기들을 다 재정비해서 또 신규 생산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일단 급한 대로 휴전을 이제 할 수 있다 할 것을 보고 있는데 그러면 이제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종전이 아니라 그 다음 침공 대상국을 이제 고르고 있는 거죠. 이게 이미 나토 쪽에서 계속 경고가 나오고 있고 독일 쪽에서 중심으로 독일 국방부 중심으로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영향을 주니까 이 지도상으로 보시면은 우크라이나 바로 옆에 폴란드가 있고 그리고 바로 밑에 루마니아 있어요. 맞습니다. 물론 중간에 몰도바 있는데 그건 이제 일단 배제하고 뭐 군사력이 뭐 별 볼일 없으니까. 그렇죠. 한 줌이죠. 그래서 폴란드가 이제 이게 급하게 된 거예요. 향후 5년이라고 그랬어요. 5년이 지나면은 러시아가 아예 그냥 나토 국가를 침공할 것이다. 근데 이제 그 방향이 일단은 에스토니아를 먼저 지목합니다. 독일 쪽에서는. 그거는 이제 러시아. 그 러시아. 그러니까 이 우크라이나가 앞에 있고 그 중간 이제 회랑이 있고 3개국이 있어요. 그렇죠. 발트 3개국 중에 에스토니아가 맨 위에 있어요. 그래서 여기를 이제 침공하면서 또 이제 폴란드까지 뭐 돌파 밀고 들어올 수밖에 아니면 없죠. 위에서 바다로 해가지고 폴란드까지 쳐들어갈 수 있다. 그러니까 이제 군사력이 지금 그 시간 주어진 시간 내에 빨리 완성하다 보니까 이 대한민국의 방산 발주한 게 좀 급하게 된 거죠. 거기에 이제 FA50 PL도 들어가 있고 자주포는 뭐 제일 먼저 순조롭게 이제 진행이 되고 있었으니까 그거는 일단 빼놓더라도 이 FA50 PL이라든지 그다음에 K2 PL이 급하게 된 거죠. 그게 그러네요. 뭐 기존에 또 급하다 보니까 K2 전차 PL 버전이 아닌 기존 버전도 지금 빨리 섞어서 빨리 이제 이 재정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배경에는 그런 러시아의 또 새로운 침공이 또 염두에 두고 그래서 준비를 빨리 해야 되겠다. 기존의 러시아제 장비가 거의 대부분이 숫자상으로 장부상으로는 이제 이렇게 있다고 하는데 사실 그 비공식적으로 우크라이나 많이 빼줬거든. 뭐 일종의 껍데기는 있어도 부품으로 많이 빼줬거든. 왜냐면 이 우크라이나 주력 전차는 T-72 계열이에요. 그렇죠. 500여 대. 그럼 이게 가동을 시키려면 계속 전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생존해도 또 움직이고 쏘고 하려면은 그 폴이든지 포탄, 그다음에 그 안에 여러 가지 엔진 관련된 부품 이 조달을 어디서 하겠어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나토 국가의 구스런 그 전차를 갖고 있는 나라에서 이제 껍데기는 이제 러시아 위성이 또 정찰해서 볼 수 있으니까 얘네들이 줬어 가지고 있어 이렇게 따져볼 테니까 알맹이 안에서 다 빼서 빈 껍데기 만드는 거예요. 그냥 외형만 살아있는. 그래서 부품 공급을 했고 언론 지상에서는 이제 언론에서는 그쪽에 언론에서 나오는 얘기는 어떤 러시아 몰래 부품 조달했다고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래요. 그럼 그걸 뭐 러시아에서 사오겠어요? 아이고. 그러니까 그 나토에 있는 나라에서 다 빼먹은 거예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는 전력이 폴란드군이
이 지상군 전차 일부가 그 러시아제, 구소련제, 러시아제나 네. 그다음에 그걸 개량한 뭐 PT-91M이라든지 네. 이게 유명무실한 전력이 돼버리니까 이제 급하게 된 거 있잖아요. 아. 그동안 세월이 흘러왔잖아요. 그러니까 2022년 하반기나 2024년 네. 상황하고 또 틀린 거예요. 우크라이나에 계속적인 어떤 지원을 폴란드가 해줬기 때문에 네. 지금 뭐 시급한 거죠. 그러니까 뭐 네. 공개된 언론에서는 이제 잘 얘기 안 하지만은 네. 비공식적으로 이제 많은 게 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소모를 했기 때문에 빨리 네. 보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이제 올 때까지 왔죠. 자기들도 이제 뭐 이렇게 여러 가지 검토하고 다 따져보고 폴란드 자국에 있는 방산업체들이 이해관계를 다 따져보고 이제 버텼는데 네. 시간을 다 소모한 거예요. 네, 맞습니다. 더 이상 이제 미룰 수가 없어서 빨리 조달을 해서 채워넣자. 예. 그리고 이제 각종 훈련에서 연합훈련에서 미군도 같이 훈련하고 했는데 이 전차가 쓸만하다고 인정이 됐고. 그럼요. 예.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는 빨리 더 받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2차 계약 180대가 또 진행이 되는데, 지난번 폴란드 1차 수출 계약 2022년도 했어요. 이때 약 4조 5천억 원 규모였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또 이렇게 계약을 하게 된다면 거의 뭐 9조 원 규모예요. 뭐 역대급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엄청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걱정이 되는 거는 폴란드 수출은 이제 순조롭게 좀 궤도를 잘 올라가고 있는데 현대로템이 전차 이제 중심으로 이제 방산업체 제품이 그걸로 중심으로 돼 있는데 예. 뭐 일부 얘기하는 뭐 K3 전차 얘기하는데 그건 너무 앞서간 얘기고 나오더라도 그게 뭐 수출이 뭐 지금처럼 그 궤도에 올라가거나 아니면 국내 우리 육군에서 해병대에서 사갈 내면 뭐 훗날 얘기예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얘기를 뭐 그냥 인터넷상 아니면 유튜브상에서 어떤 좀 흥미거리로 얘기할 수 있는 거고. 예, 그렇죠, 그렇죠. 예, 그냥 그 뭐 모형이 나오니까. 예. 근데 실제 현실적으로 이제 업체 입장에서 방산 K 방산에서 볼 때 현대로템이 이제 우뚝 쓰는 거죠 구조라는 게. 예. 근데 지금은 좋죠. 근데 그 다음에 먹거리가 수출을 또 전차를 또 그만큼 해야 되는데 그럴 대상국이 사실상 없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아까 지도상으로 이제 폴란드 밑에 루마니아 말씀드렸는데, 루마니아도 이제 결국에는 이 영향을 받아서 뭐 러시아 위협이라든지 예. 폴란드에서 또 생산하는 이제 부분이 이제 착수에 들어가면은 가까운 뭐 시일 내에 한 1년 정도 지나면은 루마니아도 결정을 할 것 같은데, 그게 이제 뭐 많은 숫자는 아닐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는 이제 폴란드가 전차 우리 수출 대상국 중에서 아주 탑이자 어떻게 보면 유일한 나라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는데 1차 수출 계약 때는 이 180대 그때 금액이 약 4조 5천억 원 정도였고 이번 2차 계약도 똑같이 180대인데 왜 9조 정도의 수익이냐 이렇게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왜 그런지 제가 살펴보니까요. 대수는 180대 똑같습니다. 하지만 금액은 2배. 왜냐? 이번 2차 수출에 포함된 개량형 모델이 이 기존 1차 수출에 대한 모델보다 가격이 비싸다고 합니다. 여기에 또 기술 이전 그리고 MRO, 유지 보수, 정비 이 사업도 크게 추가가 됐기 때문에 더블이 됐다고 합니다. 예. 하여튼 뭐 이 그래프로 보면은 상당히 이제 치솟은 정점이 이제 올라왔어요. 완전요. 근데 이제 그 다음에는 더 올라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내려가. 이게 지금 저는 걱정돼요. 이게 뭐 호황이다. 단품으로서. 근데 그 다음을 대비해야 되는데 어떻게 과연 대비할지가 오히려 걱정되는 부분은 그 다음이에요. 루마니아가 그러한 물량을 소화할 수는 또 없기 때문에. 그렇다고 나머지 그 후방, 그 폴란드, 우크라이나, 폴란드, 루마니아 뒤쪽에 있는 나라가 전차를 소화할 수 있는 나라는 또 없고. 없죠. 그럼 결국엔 또 이제 중동 시장인데 중동 시장은 돈이 또 있는 반면에 또 없는 나라도 섞여 있고. 뭐 산유국이지만은 또 그리고 이집트 같은 경우는 또 뭐 관광으로 돈을 버는 나라지만 그런 측면에서는 이걸 또 어떻게 이제 개발을 해서 또 이어갈지. 왜냐면 그쪽에는 이제 M60, A1, A3 그 옛날에 패턴 시리즈 마지막 시리즈 전차들이 많이 지금 있거든요. 그리고 이집트 같은 나라는 또 대량으로 운영을 또 하고 있어요. 어떤 뭐 주변 국경선에서 뭔가 수단 쪽이라든지 리비아 쪽에 뭔가 불안 사태가 있으면 전차를 투입하는데 그게 이제 언론상에서 사진으로 들어온 거 보니까 주력 전차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그거를 향후에 대체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K2 전차를 생각할 수 있는데 이거를 과연 우리가 어떻게 이제 해결할 수 있을지 이제 그 부분에서 뭔가 좀 미국하고 얘기돼서 미국의 FMF 자금이 들어와서 그거를 우리가 이제 먹으면서 소화를 하면은 또 새로운 이제 어떤 창출이 되는데 그러기까지는 또 이게 뭐 좀 전망이 좀 아직은 불투명하다는. 밝지는 않아요. 제가 볼 때는. 그 방향성은 보이는데 이건 또 이제 미국하고 또 협의를 해서 해결을 할 문제예요. 이게 뭐 FA50이라든지 뭐 KF21까지는 뭔가 저희가 밝게 전망을 할 수는 있는데 이 K2 전차는 이 폴란드의 대거 거의 뭐 4차까지 계약을 해야
이 천여대가 지금 나갈 수가 있습니다. 이러고 나서 이게 나갈 국가들이 있을까 하면 딱히 없어요. 중동 시장이 제일 뭐 유력하죠. 북아프리카, 이집트 포함해서, 모로코 포함해서. 그 말고는 이제 대량으로 이제 사갈 나라들은 좀 드물죠. 뭐 페루 얘기하는데 네네. 페루가 뭐 전차 소요가 그렇게 비교해서 크게 뭐 많지 않고 좀 줄어들 것 같고 앞으로 전차 보유 대수가. 페루는 이 전차보다는 함정이라든지 이 전투기 이게 더 필요하지 않습니까? 네, 그쪽 부분에 더 전통 구조로 신경을 써왔고. 네네. 그리고 동남아시아는 이제 전차가 주력 무기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오히려 뭐 함정이나 전투기 쪽에 이제 어떤 치중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나. 한편은 이제 그 생각도 했어요. 개인적으로 인도 뭐 이 생각도 해봤어요. 아 인도. 인도. 예, 인도가 일단 전차가 또 계속 유지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근데 뭐 T-90M이라는 러시아제 전차를 또 선호하고 이제 우선시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좀 변수가 있고. 인도는 뭐 K9 자주포 이걸로 뭐 끝장났죠. 예, 그걸로 계속 뭐 들어가고는 있는데 전차도 이제 팔아야 되는 숙제가 이제 남아 있어요. 폴란드 이제 하나 가지고 이제 뭐 다 털어 먹으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할 거지? 그러니까 아무리 뭐 K3 전차가 나온다고 해도 글쎄요. K3 전차는 뭐 현재로서는 그 완성체가 모르겠어요. 모급 정도가 뭐 아덱스에서 공개될지 모르겠는데 뭐 그것도 돈 드니까 또 돈을 이제 써가지고 모급을 공개할지 모르겠지만은 이거는 또 완전 뭐 첨단을 또 더 걸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전차가 전 세계적으로 드론 우크라이나의 자폭 드론으로 인해서 첨단화된 드론으로 인해서 이제 대세가 아닌 그 나라의 상황에 따라서 작전 환경에 따라서 이제 보유하고 있는 숫자를 줄여서 보유하게 되는 이제 경향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저길 폴란드만큼의 소요는 나올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그 부분이 걱정이 됩니다. 그렇군요. 네, 그래서 이 시기상을 보면은 지금은 좋은데 이제 계약 단계에서 계약 사인하고 이제 물건 착수 들어야 되는데 이것도 지금 현재 향후 5년, 2030년이면 이제 이게 하향 내려갈 수도 있어요. 영업을 제대로 또 못하면은. 그게 이제 유일하게 남은 지역이 중동 지역인데 북아프리카하고. 그래서 그 부분은 좀 더 업체 중심, 방사청이 신경을 좀 써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어느 일정 부분 이제 회사의 어떤 그 유지가 되려면은 수익상에 그래서 추가 개발을 좀 하자. 루마니아는 좀 그러니까 수량이 좀 적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이 K2 전차 앞으로 이 폴란드만 의존할 것이 아니고 어떤 국가로 또 이렇게 수출을 할 수 있을지. 그리고 다른 것보다도 대한민국 육군에 들어갈 이 K2 전차. 이거 빨리 채워 넣어야 됩니다. 뭐 4차 양산이면 이제 끝나죠. 사실상. 끝나고 그 다음 전차로 넘어가는데 그거는 숫자가 더 줄어들어서 몇 대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요. 그러면 이제 비싸지는 거죠. 알겠습니다. 자, 오늘 또 이렇게 오랜만에 저희 슈퍼소닉 TV에서 여러분께 반가운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근데 만에 하나 이게 또 계약이 만에 하나 7월로 넘어간다면 이거 참 저희가 거짓말한 게 되잖아요. 그 정도는 뭐 이해를 해주실 것 같아요. 그럴까요? 일단 계약을 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맞아요. 시간상 날짜상은 오차는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근데 7월 달에는 또 이제 관련된 우리 국방부의 방사청에 이제 새로운 여러 가지 환경 분위기가 바뀌는 시기예요. 6월 달은 이제 잠정적인 시기라면은 7월 달에는 이제 그런 것들은 뭐 이렇게 진짜 보란 듯이 이제 사인을 이제 할 수 있기 때문에 연기가 되거나 이제 상대 국가한테 좀 뭐 날짜를 조정하자 할 수 있어. 그렇죠. 그런 부분이 오차는 뭐 좋은 쪽의 오차지 이게 뭐 나쁜 쪽의 오차 같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아무튼 확정된 상태에서 약간 좀 미뤄질 수 있다. 이 정도는 저희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국방 관련 행사들이 6월 달보다는 7월 달을 다 이렇게 해놨어요 미리. 좀 큰 행사들을 나름대로 이제 뭐 휴가철 들어가기를 하는데 그래서 저는 이제 그걸 이제 같이 이렇게 결합을 해보니까 좀 쓸만한 발표들은 그때 다 몰아서 하지 않을까. 6월 달은 이제 뭐 되게 복잡하고 바쁘잖아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는 좀 늦어질 수도 있다. 아주 이렇게 형식적인 거지만은 그러니까 보여줘야 되는 그런 이제 측면에서는 이제 이거 이렇게 막 만나서 이렇게 해야 되니까. 사인해야죠. 그리고 6월 달에는 이제 그 국제적인 이런 관련 행사는 이제 파리에 쇼인데 거기서 이거를 할 그건 아닙니다. 거기서 만나고 뭐 얘기할 그 상황은 아니고. 아니죠. 알겠습니다. 오늘 방송 여기까지만 하고요. 마지막으로 저희 슈퍼소닉 TV의 공식 협찬사 광고 하나 보시면서 오늘 방송 끝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전 세계 어디에도 이 KF21 선글라스는 없어요. 아직은 없죠. 그러니까요. 이게 셀레브레이션 에디션으로 이번에 출시가 됐거든요. 이게 초경량 아시안 핏으로 18g입니다. 18g이요. 18g이면
신용카드 3장 무게예요. 3장이면 거의 무게감이 없죠. 예, 이게 평광 렌즈로 이 오클리나 레이반보다 더 높은 자외선 차단 99.9%, 그리고 UV는 400등급입니다. 네. 정말 이 KF21 전투기 탄생을 기념으로 해서 특별히 셀레브레이션 에디션으로 이번에 출시를 했고요. 이 선글라스 태에 여기 보시면은 KF21 셀레브레이션 에디션이라고 각인이 또 되어 있습니다. 네네. 현재 이 카이 한국우주산업의 공식 굿즈로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 그리고 지금 구매를 하시면 약 2만 원 상당의 여행용 선크림과 클렌징 오일도 사은품으로 드립니다. 제가 이제 선글라스를 좋아하는데 예. 특히 이제 레이반 시리즈를 좋아하는데 예. 가볍고,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도 KF21에 로고가 들어가고. 그러니까 여기 들어가 여기 태에 각인돼 있어. 예. 참 반갑습니다. 이 물건 나오면. 그러니까요. 자, 그런데 이 KF21 선글라스 안에 이 안경 닦기에도 이 KF21 로고가 써져 있습니다. 여기도 있네요. 이게 보통 흔한 일이 아닌데. 자, KF21 셀레브레이션 에디션. 총 4종입니다. 선글라스가. 예, 고정 댓글에 링크를 달아놨으니까요. 클릭하셔서 마음에 드시는 렌즈 색깔, 태, 이런 거 이렇게 골라서 구매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